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채널의 소희경쌤입니다. 어제죠. 이제 2020년 6월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이제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해서 그 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종합대책 21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입니다. 두 번째, 정책의 대응 방향.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과열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두 번째,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한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향후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를 보시면은 첫 번째 최근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서울의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의 일부 지역의 그 과열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이제 제기됨에 따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국 주택가격은 12.16 대책 후에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서울 주택가격도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하였으나 최근이죠. 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 줄어들며 6월 1주 보합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개발 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이제 동반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20년이죠. 이제 초에는 이제 좀 높다가 이제 점점 하향화되면서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다가 이제 6월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4구인 경우에 이제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빨간색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처럼 어떻습니까? 올 초에는 이제 올 초부터 해서 점점 하향 추세로 이제 안정화되다가 6월 접어들면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리고 경기도의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었으나 이제 최근에 풍선 효과 때문인 것 같죠. 안산이라든가 군포 등 비규제 지역의 중심으로 이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이라든가 용인 등 올해 초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개발 호재로 상승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상승 여력이 잔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인 안산, 오산, 인천 등은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가 유지 중이고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에 최고의 상승률을 이제 지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안산 쪽에는 이제 제가 그 초지역 그쪽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쪽이 교통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러한 상승률이 이제 최근 이제 최고의 상승률로 이제 그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전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에 그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전은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서 대체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1년간 누적 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5월 3주부터는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주는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개발 호재가 이제 발표되면서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오창 쪽에 그쪽 아파트도 한 3억 하던 아파트가요. 그 한 25평 전용 25평짜리 그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 이제 개발 호재가 일단 발표가 되면은 이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대전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등락을 왔다가 하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3월, 2월부터 3월쯤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안정화 현상을 보이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5월부터 이제 이렇게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도 계속 안정적으로 뭐 이쪽은 좀 많이 저평가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해서 한 5월 초까지는 아주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이쪽에 그 개발 호재가 일단 제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뭐라 그랬는데 그쪽 계신 분도 이제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아파트를 경매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제가 그 좀 이렇게 받도록 권유를 하고 이제 뭐 좀 어차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시세 차익을 좀 남기려면 좀 어떻게 좀 마진을 좀 생각해서 하라고 했는데
장난 아니게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5월 초 중순쯤에는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급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인 거래 및 갭 투자 등도 이제 증가세가 뚜렷하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라든가 임대업 법인이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매매업 이제 하시는 그 매매업을 이제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이제 법인 사업자죠. 보시면은 17년, 18년 말, 19년 중순, 그리고 19년 말로 보시면 쭉 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33,000개, 그렇죠. 19년 말로 현재. 그리고 임대업을 이제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법인인 경우에는 17년 말부터 보시면 쭉 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9년 말 현재 49,000개의 그 법인이 이제 이렇게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17년에는 이제 1%였습니다. 굉장히 미미했죠. 하지만 19년에 3% 증가하였으며 인천, 청주 등 시장 과열 지역에서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청주 지역에서 그 오창의 그 아파트가 제가 아시는 분이 입찰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아파트의 낙찰자도 법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뭐 법인들이 어떻습니까? 투자를 위해서라면 이제 물불한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승계하여 그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인 경우에는 이제 올 초에는 이제 50%가 안 되다가 이제 5월쯤에는 이제 52.4%에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남 4구인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올해 이제 1월 달에는 57.5%였으나 5월 달은 72.7% 굉장히 증가했네요. 이렇게 갭 투자를 활용한 그 이제 부동산 아파트 투자 등도 이렇게 증가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장 상황 평가입니다.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등을 보완하고 금년 2월에는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였고 5월에는 이제 주택 공급 관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월까지 서울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연초 수도권 가격 상승을 이제 견인한 일부 지역도 규제 지역 지정 후에 이제 안정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저 금리와 그렇죠. 이제 최저 금리가 굉장히 이제 기준 금리가 우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역대 최저 금리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그 유동성에 따라 투기 수요가 이제 주택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 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 지역이 안정세도 이제 재반등한다라고 합니다. 주택시장 선행 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지속 증가 중이고요. 법인 투자라든가 이제 갭 투자의 그 증가세도 뚜렷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30년이 이제 그 내용 연수가 지어진 지 30년이 이제 초과된 그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죠.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 그 일부 단지들의 안전 진단을 통과한 후에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개발 후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불안정성이 이제 다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GBC 착공, 잠실 MIC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이제 보니까 잠실의 그 MIC 아까 잠깐 제가 지도를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입지가. 그래서 이런 조사 통과라든가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기대감에 따라서 사업 부지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서울의 중저가 주택이라든가 수도권, 지방 비규제 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며 서울 고가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이 이제 가시화됨에 따라서 최저 수준의 금리라든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일부 투기 수요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이제 감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입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지정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추가 지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도권의 일부 자연보전 권역 및 접경 지역 그리고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이제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에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에 경기에 10개의 지역, 그리고 인천에 3개의 지역, 그리고 대전에 4개의 지역을, 총 17개의 지역이죠.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본 내용은 이제 6월 19일 금요일이죠. 이제 6월 19일 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18일이니까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겠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이제 투기 과열 지구를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제 2020년 6월 19일 기준에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현황도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붉은색, 이게 진한 분홍색도 아니고, 이게 진한 분홍색이죠. 뭐 진분홍색이라 합시다. 자, 진분홍색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된 데가 어떻습니까? 이게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보시면은 서울 전역, 그리고 인천의 서구, 남동구, 여수구, 인천에 3개가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아까 경기 10개 지역이었나요? 보시면 안산, 단원, 안양, 마난, 광명, 안양, 동안, 과천 이렇게 쭉 해서 한 10개의 지역. 그리고 대전에 아까 대전에서 3개의 지역이 4개의 지역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대전 쪽에 이렇게 세종시, 대전, 대구도 수성구, 그리고 대전인 경우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이제 해당이 되고, 세종시. 아까 제가 4개라고 제가 봤는데, 그죠? 대전에 4개 지역, 그렇죠? 4개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노란색입니다. 이제 뭐 투기 과열 지구를 포함한 전체 보시면, 이제 뭐 고양이 다 들어갔고요. 저희 양주도 포함이 됐네요. 의정부, 남양주, 북쪽으로 이렇게 포함이 됐고요. 인천이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부천시도 요번에 들어갔네요. 시흥시, 뭐 김포시 빼고 들어갔네요. 그리고 밑으로 화성, 평택, 오산, 안성까지 들어갔네요. 이거 보니까 청주, 그리고 저쪽에 어이구야, 광주 다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요 개발 호재 지역의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시면 최근 서울 송파라든가 강남군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연이어 발표되어 있고요.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 호재가 복합작용하는 경우에 인근 지역의 그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하고 이제 과열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불안 요인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와 이제 협의하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추진을 합니다. 주 내용을 보시면은 잠실 MIC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 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를 통해서 이제 확정해서 서울시 보도자료로 배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그 효과를 살펴보시면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 주거용 토지인 경우에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매매라든가 임대는 전면 금지가 됩니다. 발효 시점을 보시면은 6월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심의를 거쳐 6월 18일 공고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시장 과열이 이제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정지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향후 개발 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에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개발 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의 그 실거래 기획 조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그리고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이제 9억 원 이상인 전국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 상시 조사 중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서울 주요 개발 지역인 잠실의 MIC, 용산의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더욱 강화된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 조사를 착수하겠다라고 합니다.
상시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라든가 대출 위반 그리고 실거래 허위 신고 등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또한 금융위라든가 국세청에 이제 본 내용을 이제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잠실 MIC 사업지역 인근의 그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서 이제 조사 지역을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고강도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해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인 경우 이제 자금 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 수요 점검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향후에는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적용 시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등이 이제 개정 후에 즉시 시행을 한다라고 하고 예정은 이제 올 9월달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투기 과열지구에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진위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인 경우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이 됐습니다. 따라서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에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이때도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라든가 대출 규정 위반 등 그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가 신고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본 내용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 등의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올 9월 이후가 되겠네요. 네 번째 사항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 현재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조금 완화해가지고 2년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은 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때에도 주택 가격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강화시켰네요. 적용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1주택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하고 신규 주택으로의 그 전입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은 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개월 내 집 못 팔면 어떡할 거야? 아이고야. 굉장히 강한데요? 6개월 내 집 못 팔면 어떡하죠? 큰일 나겠는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을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이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요. 의무 위반 시에는 대출금을 회수한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주택금융공사 내부 개정 시행일인 20년 7월 1일 이후 그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하고 있고요.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이제 즉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주택자 이상인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즉시 회수한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그 불이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회수 규제를 적용을 유예를 시켜준다라고 하네요. 적용 시기는 보증기간 내부 개정 시행일 이후에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그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 보유수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다주택자, 그리고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러한 주택 보유수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임차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인 경우에 5억 원, 지방도 3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는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좀 높네요. 4억 원으로 이렇게 임차보증 한도를 정하고 있고요. 최대 보증 한도는 보시면은 주택금융공사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2억 원을 최대 보증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 8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도권인 경우에는 4억 원, 이게 좀 높네요. 지방은 3억 2천만 원으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1주택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인하하겠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개정 시행일 이후에 그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정비사업 규제 정비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정비사업 규제 정비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상위로 넘어가네요. 시도로 변경을 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투명성을 많이 부여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적용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21년 상반기, 내년이네요. 21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은 이 징역 2년 이하에 해당되는 그 처벌이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이 있는데 부실 작성에 대한 이런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사후 관리가 곤란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시에 과태료 2천만 원을 신설하고 허위 부실 작성 적발 시에는 안전진단 입찰 제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1차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에 현장조사가 필요하지만 서류 심사 위주의 아주 소극적으로 그 검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철근 부식도, 그리고 외벽의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현장조사가 지연된 사업장은 안전진단 미완료로 처리합니다.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라고 하네요. 네 번째,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상하다. 다시 하겠다. 네 번째,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그 책임성을 제고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공공기관이 검토한 2차 안전진단의 최종 점수가 공개된 상태로 심의하여 그 위원들이 판정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있는 그 자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 설비 노후도 등 평가 분야별로 개별 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이제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 후에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제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수도권 초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하나의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강화했네요. 그러면 수도권 초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안 하면은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어우, 정말. 현재 이제 그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부터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본 내용의 적용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혹시 이 내용과 관련된 분께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세심히 이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건축 부담금 규제를 이제 개선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재건축 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입니다. 현행은 헌법재판소의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 19년 12월 27일에 이제 결정이 됐었죠. 이런 결정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징수분 재배분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획 내용을 보시면은 한남연립 그리고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이제 강남 5개 단지 그리고 광북에 하나 그리고 경기 2개 단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조합원 1인당 그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인 경우에는 강남의 5개 단지 평균은 4억 4천에서 이제 5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강북의 1개 단지인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부터 1,300만 원 그리고 경기 수도권이죠. 이제 2개 단지인 경우에는 60만 원부터 4,400만 원 사이가 이제 그 재건축 부담금이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그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의 그 주택가격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을 해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습니다. 이제 보시면 광역은 20%, 기초는 30%네요. 개선안에 따르면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그 개시 및 종료 시점 주택가격 산정 시 동일한 공시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재건축 부담금 귀속 비율을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30% 그리고 기초지자체인 경우에는 20%로 조정을 합니다. 적용 시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후에 최초 재건축 부담금 부과 조합원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의 매매,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현행은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라든가 임대사업자의 그 주담대는 LTV 20에서 50% 그리고 비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그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를 금지합니다. 즉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을 모두 포함을 하고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이제 제한 없이 포함을 하고요. 주택 매매라든가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제 주담대를 인정을 해주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전부 주담대를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행정지로 시행 이후에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전상 개발이라든가 준비 등을 감안을 해서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법인 등에 대한 세제를 보완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을 합니다. 현행은 개인, 법인에 대한 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이제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개선안에 따르면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에 최고 세율을 이제
3%, 4%에 해당되는 그 단일세율로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과세 특례는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본 내용의 적용 시기는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 원을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개인이나 법인, 그 납세자별로 종부세 공제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6억 원이 기본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이죠.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점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그 공제 확대가 가능했습니다. 그 예를 보시면은 개인이 3주택을 이제 단독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이제 2개 설립하여 3주택을 이제 분산해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1주택자이기 때문에 9억 원, 그리고 법인이 이제 2개였잖아요. 그럼 각각 법인별로 6억 해가지고 총 21억 원에 해당되는 그 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일제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의 적용 시기는 내년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세 번째,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 등록주택, 이러한 임대 등록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했는데 그 개선안에 따르면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그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에 추가세율을 이제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법인의 주택 양도시의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 세율에 이제 10%를 추가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양도시에 추가 과세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은 법인이 주택 양도시에는 이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을 하고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적용 시기는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추가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매매 관리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부동산 매매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행은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분양업, 개발업 등은 그 개별 법률에 따라서 등록 요건이라든가 이제 보고 의무 등을 두어 법적 업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업으로 영업 중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은 이러한 부동산 매매업을 법적 업종으로 관리하고요. 즉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그 설립 요건이라든가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적용 시기는 이제 법 개정 이후에 2020년 말에 시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네 번째, 법인 거래 조사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최근에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조사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 특별조사 추진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자조서 없는 거래 신고분 중에 법인, 외지인, 그리고 20대 이하 등 거래 주체별로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래라고 합니다. 잠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 설립 후 2월 6개월 이내 주택 매수, 그리고 과밀 억세권역 외 법인 설립 후 주택 매수, 주택을 매수한 둘 이상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때에는 법인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목적 외 사용 등 그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외지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 2회 이상 타 시도 소재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양도세 탈루 여부를 조사한다라고 하네요. 대상 지역은 신규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등 자조서가 제출되지 않은 거래가 많은 지역 중에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서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법인 거래 조사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거래 주체에 대해 단일한 실거래 신고 서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그 의무 제출 대상 지역도 동일합니다.
법인 주택 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 추진이 곤란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 주택 거래 시에 별도의 법인용 신고 서식을 작성토록 하고요.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하겠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후에 즉시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상 시기는 올 9월입니다. 네 번째, 12.16 대책 및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후속 조치를 이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추진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12.16 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대출 차단, 주택 보유, 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 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을 추진을 합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 금지 등 주담대 관련 사항,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 법령 개정 사항, 그리고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 이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종부세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의 법 개정은 완료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여기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융과 세제, 시장 질서, 공급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정리했는데요. 금융 부분은 시가 15억 원 초과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 비율이 40%에서 20%로 하향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DSR을 개별 구제하고 대출 실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세제 부분은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인상을 했고요.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고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등 이러한 세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추진을 했고요. 시장 질서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 전술 조사, 실거래 상설 조사팀 신설, 특사경 확대, 청약 재단청 제한 강화 등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 그러고, 공급 부분은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 트랙 적용, 가로 정비 및 중공업 지역의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조치 내용을 보시면은 종부세, 양도세 강화, 임대 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 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하반기 중에 신속히 개정 완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치 계획에 따른 내용을 여기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주택법인 경우에는 전매 행위 제한 위반 시 청약 제한을 하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했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를 합니다. 미성년자라든가 의무 위반자 등록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시에는 등록 말소 후에 세세 혜택 환수를 하는 등 이런 초강도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을 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상한을 상향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200%에서 300%로 높였다라고 하네요. 소득세법과 관련돼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추가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포함할 때 상황 아닌가요? 주택 등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현재 40%인데 이것도 50%로 똑같네요. 다른 주택 외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랑 5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현재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축소한다라고 합니다. 수도권 이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추진 내용을 보시면은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3년 이후에는 수도권의 연평균 25만호 이상의 수준의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하여 1만 2천 호, 역세권 민간주택 개발 활성화를 위해 8천 호를 이제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입니다. 준공업 지역 내 민간 합동 공모 사업을 통해 7,000호, 그리고 오피스 및 상가 등 용도 변경을 통한 1인용 그 주거 공급을 활성화해서 8,000호를 확보한다라고 하네요. 세 번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입니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 5천호를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조치 계획을 보시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공모 및 시범 사업을 착수한다라고 하는데, 공공 재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는 주민 대상 설명회를 이제 7월에서 8월에 실시하고요. 시범 사업 공모는 9월에 이제 그 시범 공모를 거쳐서 연내 그 시범 사업 후보지를 선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용산 정비청 인근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그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역삼동 스포월드, 그리고 방이이동의 주민센터, 서부 트럭 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 승인을 이제 완료하고, 그 나머지 사업은 21년부터 22년까지 사업 승인을 예정한다라고 합니다. 중공업 지역의 공모 등은 이제 중공업 지역 민간 합동 사업 공모를 실시하는데,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8월 중에 1차 공모 사업지구를 선정하고요. 8월 중에 이제 2차 사업지 공모 착수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피스라든가 상가 1인 주거 용도 변경 사업은 제도 개선이 완료된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어제였죠. 2020년 6월 17일 이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찬찬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좀 길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뭐 한꺼번에 다 이제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습득하는데 조금 이제 좀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씩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한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제 부분만이 아니고 뭐 부동산 공급이라든가 이제 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지금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같은 소서민한테 얼마나 작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중요한 나라의 정책 상황이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진짜 이제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봤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이제 뭐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는데 같이 이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